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진 국가 바로 필리핀. 스페인 왕실의 지원 아래 전 세계를 탐험하던 탐험가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1565년부터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스페인은 무려 330년 동안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필리핀에는 수많은 스페인식 문화와 카톨릭 종교 및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혼자 힘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군을 몰아낸 미국의 식민 지배를 대신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4년 동안이나 말이죠. 자, 그런데 필리핀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해 미군을 몰아냈고 3년간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게 됩니다. 일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한 기간은 스페인이나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짧았지만 필리핀에 입힌 실질적인 피해는 가장 컸습니다. 일본과 달리 스페인이나 미국은 필리핀에 주둔하는 동안 교회와 학교를 세워 스페인어와 영어를 전파하고 서양식 경제정책과 인프라 건축 기술 등을 물려줬는데, 일본은 이들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제시대 동안 사망한 필리핀 군인과 시민은 110만 명이 넘고 재산 피해는 7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친일파인 호세 라우레를 앞장세워 개정부를 수립하고 바지 사장 노릇을 맡겼습니다. 마치 필리핀 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보이게 해 필리핀 국민들을 수월하게 통치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제시대가 끝나고 필리핀은 또 한 번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럽, 미국, 중국보다 더 우선적으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선택을 하죠. 이 때문에 필리핀에는 미국차나 한국차, 독일차가 아닌 일본차가 필리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특히 토요타, 미쓰비시, 닛산이 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필리핀 정부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필리핀 북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지만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이 유감 표명을 한 당일 즉시 철거할 만큼 일본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필리핀의 태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동남아 내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필리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필리핀에 투자한 금액은 9,976억 원으로 일본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 유독 제조업이 빈약한 국가가 바로 필리핀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한국이 필리핀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정부가 주문한 2,600톤급 호위함 호세리젤함을 무려 4개월이나 앞당겨 완성시켜 필리핀으로 인도했고,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 등 수많은 방역 물품들을 함께 실어 보낸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쏟으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필리핀의 교역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54%나 감소했다. 특히 일본의 철강, 배선, 철 산업이 85.6%, 금속 78.2%나 폭락했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내 일본의 파워가 최근 급속히 약해지는 반면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막강해지면서 최근 한국이 그동안 수년 동안 실패했던 필리핀과의 FTA 합의까지 성공시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필리핀의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필리핀 FTA 협상 계획과 일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타결이 되면 한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와 망고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필리핀의 한국산 자동차가 0%의 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 필리핀 매체는 한국과 필리핀이 한 번 더 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한다 라며 한국이 필리핀에 진단키트를 제공해준 덕분에 일일 진단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통해 한국이 마스크 5만 개를 기증해줬다 라며 한국에 감동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공들인 200조 원 규모의 동남아 시장,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제는 일본의 앞마당이 아닌 한국을 위한 기회의 땅.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미쓰비시의 상무와 이사는 한 90대 미국인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군 포로 출신인 그 노인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에서 일본군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었고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 포로 강제 노역 피해자를 대표해 미쓰비시 간부들 앞에 선 것입니다. 미쓰비시의 상무는 우리는 전쟁 포로를 가장 심하게 착취한 기업 중 하나라며 미국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미쓰비시는 중국 베이징에서 3,765명에 달하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1인당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낸 데 따른 보상책이었습니다. 추가로 기금을 조성해 기념비를 만들고 추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상안도 함께 내놨고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 대한 보상액은 총 6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같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한국에만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한일 협정에 따라 배상금과 차관을 지원하며 개인 청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법원의 판결 또 여러가지 타당성은 얘기하기도 입만 아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법적인 것을 떠나 단 한 번도 한국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애매모호한 사과 코스프레 같은 것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어김없이 코스프레한 총리가 글을 뒤집거나 다음 사람이 뒤집었고 아베는 실질적으로 앞선 모든 총리급 담화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과 코스프레조차도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쓰비시도 사실은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가 절대 못하게 했고 일본이 조선을 합법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입장. 당시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도 강제징용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의한 조선인의 강제징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식민지배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시대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들까지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피해자에게는 사죄를 하고 한국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온 일본인들은 강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비굴하고 약자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고 당연하다는 의식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인들 자체가 이렇게 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온당치 않을 수 있지만 근대 이후 역사에서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최소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해온 일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이 강자와 약자에게 대한 태도가 윤리적인 면을 넘어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다르다면 한국은 예전처럼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한국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4일부터 공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11일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되며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또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시사멘터리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뇌절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미 작년 말부터 아소다로 아베 6월에는 모테기 외무장관 그리고 엊그제 스가 관방장관까지 일본 정부의 최고위층들이 입 아프게 떠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이 8월 4일이나 11일 이후에 바로 보복이라는 걸 저지를까요? 요미우리 신문은 현금화까지는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의 정부 인용 보도조차 일본이 벌써 꼬리를 내릴 것을 예상하는 뉘앙스로도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정권 지지율, 코로나 폭발, 그에 따른 경제 침몰 등 막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한국은 때려야 하니 그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관급 이상이 자꾸 그렇게 한국에 보복한다고 하니 한국 정부발 단호한 대응이 나왔습니다. 2일 복수의 한국 언론은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부터 전범기업 자산 매각 진행 시 일본 측의 2차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고 이미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 규제 조치 강화,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등 각 사안별 대처법을 검토해왔다는 것이고 일본이 보복을 현실화할 경우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의 피해가 없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로 출입국은 안 되고 있고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는 일본이 더 크고 필수 불가결한 산업재는 관세를 올리더라도 감수하면 될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말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면 머리가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것이 있으면 진작했겠죠. 별로 할 게 없으니 일본은 또 IMF와 통화스와프의 추억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한국 기업에 대한 자금을 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국내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420억 달러, 약 5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보증을 철회하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내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 수준으로 500조가량 되니 정부에서 달러를 풀면 별 문제도 없고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연장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도 아니고 해외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우량한 한국 기업인데 일본 스스로 거래를 줄이면 결국 타격은 일본 은행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저런 걸 지시한다고 해도 일본 금융업계에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고 핵심 소재 수출 규제처럼 결국 초우량 거래선도 놓치고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미래도 암울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1차 수출 규제 시 삼성도 겨냥해서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화수소는 이미 일본 비중이 9.5%로 줄어 국산화가 다 되었고 일본 도쿄 오카공업, JSR, 신매치 등 일본 업체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반도체 인쇄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이 아예 개발해버리겠다고 하자 일본 업체들은 또 깜짝 놀라 떨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듀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도 성에 차지하는 삼성은 사실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성 측에서 굳이 개발이라고 한 이유는 일본 의존도는 계속 낮춘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일본의 유기 제품보다 뛰어난 미국의 무기 포토레지스트 기업 인프리아에 지분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의 테스트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며 동짐 세미캠 등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반도체 협력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에서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박힌 경제 전문지에서는 앞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의 운명은 1.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자체 개발 2. 매출 대폭 하락 3. 상황 타개 위에 일본 기업들 한국으로 직진출 또는 중국 반도체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으니 한국, 중국으로 기술 유출 종속되는 상황 4. 한국이 그래도 다변화하지 못한 분야는 일본 전문 인력 스카우트로 예상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5. 현재도 싸지만 매출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진 일본 기업을 아예 한국 기업이 인수해버린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만 마지막은 틀렸네요. 삼성은 일본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고 더 뛰어난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폴더블 폰 소재인 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하자 삼성은 아예 접히는 자국이 훨씬 적게 남는 울트라 싱글래스 최고 업체인 도우인시스를 인수해버리며 훨씬 뛰어난 폴더블 폰을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간담회에서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성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계속 보복 운운하니 지소미아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 다시 종료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국 일부 언론의 논조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기존의 관점이라면 미국의 눈치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결국 지소미아는 중단했었지만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등의 성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그때보다 지소미아가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조오도는 중국이 대놓고 침범하면서 일본을 떨게 만들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 전에는 그나마 남북미 회담으로 북한도 좀 조용했었지만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에 대한 반발, 트럼프 대선 전 압박용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 시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 상황도 최악입니다. 한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3%로 발표하자 일본 언론은 수출도 줄고 마이너스 3.3%다. 한국 큰일 났다며 경제 보복을 하면 한국에는 훨씬 큰 대타격이라며 어이없는 보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보도한 2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미국은 마이너스 9.5%, 연율 집계로 마이너스 32.9%, 스페인 마이너스 22.1%, 프랑스 마이너스 19%, 이탈리아 마이너스 17%, 독일 마이너스 11.7% 등 주요국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선방한 수치이고 대부분의 IB들은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8.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본은 아직까지 수치 발표도 안 하고 있죠.